와우! 달순의 라이브! 축구팬들의 불멸의 떡밥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계의 결코 끝나지 않은 토크죠. 네버엔딩 토크 주제 손차박 대전이 좀 있으면 합니다. 4월 10일 일요일 밤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감택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 우리 손차박 대전 한번 합시다. 이거 아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언제든지 던져놓으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 토크이기 때문에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스램제 토크 한번 했잖아요. 감스텐에 가서. 그때 재밌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하는데, 원래는 이 손차박 대전 하면 달순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지가 한다고. 예. 아무래도 뭐 그쪽이 더 많이 보시니까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가서 열심히 털 건데, 근데 이게 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이게 사실 뭐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사실 대한민국 축구의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어가지고 누가 뛰어나다 이렇게 한 명을 정말 픽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선택을 하고 또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차박 대전 미리 보기 스포일러죠. 한 명씩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편, 차범근 편, 손흥민 편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나머지 두 명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는 조금 나도 동의해.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생각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로 한번 싹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 저희가 취합을 딱 해서 제가 4월 12일 날 감스텐에 가서 손차박 대전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싹 설을 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누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손차박 대전 미리 보기 스포일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성 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박지성 선수의 프로필은 사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줄로 그냥 슬쩍만 한번 흘려줘요. 한번 슬쩍 흘려주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지성이 다른 두 명에 비해서 무엇을 좀 더 내세울 수 있는지 이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지성 편 할 때 좀 이호기가 있는데 좀 이상한 사진 그런 거 좀 쓰죠. 꼭 박지성 내가 얘기하면 꼭 옛날 그런 효창운동장 이런 거 쓰더라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박지성인가? 왜 다른 경쟁자들보다 박지성이 손차박 대전에서 5위인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박지성이 다른 두 명보다 최고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선수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성 편으로, 박지성 편이기 때문에 차범근, 손흥민 선수보다 어느 게 우위에 있는지를 한번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세 명을 다 하면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박지성인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선점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냥 저희끼리 하는 용어로 하면 선빵 효과라고, 선빵 효과 먼저 치고 가면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박지성 선수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사실 우리가 박지성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해버지라고 부르죠. 해외 축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 해외 축구 아버지는 차범 아닌가? 할아버지인가? 근데 어쨌든 해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선점 효과, 선빵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을 상당히 많이 기억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이러면 누구 기억하세요? 박찬호. 그다음에 골프 이러면 박세리. 처음에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던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박지성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해서 유럽 축구가 굉장히 대중화가 됐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 시작의 문을 연 것이 해버지 박지성이죠. 그러니까 해외 축구 아버지라 부르는데, 물론 여기는 차붐이 실제로 우리나라 유럽 축구에 처음 문을 연 건 맞지만, 이걸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박지성의 어떤 이름, 그래서 해버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박지성 편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박지성 임팩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점 효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럽 축구를 대중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지성 임팩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2005년에 맨유에 갔을 때 박지성 선수가,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선수 첫 진출 아닙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처음으로 진출한 게 박지성이었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는 사람들이 박지성을 보려고 그걸 봤습니다. 2005년에 이게 와 우리 박지성 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박지성만 보다가 같은 팀에 웨인 룬이라고 있네. 저렇게 축구를 잘해? 누구랑 붙었는데 아스날에 앙리가 있네. 리버풀하고 붙었는데 제라드가 있네. 첼시랑 붙었는데 드록바가 있네. 이런 식으로 점점 박지성을 보기 위해서 축구를 봤던 분들이 점점 넓혀지죠. 그걸 이제 박지성 임팩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진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박지성인가? 저는 메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맨유가 엄청나게 좀 거대한 클럽 아닙니까? 저 기억나는데 2005년에 그 에인토벤에서 뛰다가 그 맨유로 딱 진출했다는 소식 처음에 딱 전해 들었을 때 그때는 솔직히 약간 좀 멍하다고 해야 되나? 에이 진짜? 에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지금도 유럽에 있는 빅클럽들은 상당히 뭐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때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가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어떤 축구 전문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TV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럴 때 어렵게 봤던 게 바로 유럽 축구였는데 그 중에서도 맨유는 굉장히 큰 클럽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데비드 베컴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했던 팀인데 거기 박지성 선수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뛰었어요, 박지성 선수가? 라이언 긱스, 웨인 루니, 호날두, 스콜스, 비디치, 반니스텔로이, 퍼디난드, 반데사르 뭐 정말 셀 수 없이 엄청난 선수가 뛰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다가 뭐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퍼거슨 감독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가 낳은 명장 아닙니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들하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역시 박지성 선수에게 다 이렇게 표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래서 맨유 효과도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자, 네 번째 또 박지성 선수가 또 약간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결과, 우승이라고 하는 결과죠. 차범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기록 같은 부분은 정말 또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뭐 특히 득점과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팀을 통한 어떤 우승에 쓰는 박지성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그거는 맨유 효과가 있죠. 맨유라고 하는 팀이 당대 거의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어떤 맨유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결과적으로 셋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는 유일하게 우승한 건 아시죠?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만 우승 타이틀을 13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 뛰는 거 다 합치면 모두 19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아쉽죠. 개인은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우승이 없습니다. 메이저 타이틀 우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붐 같은 경우는 우에파컵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대회에서도 우승도 했지만 전체적인 우승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승 횟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또 해버지가 좀 더 압도적인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왜 해버지인가? 셋 중에 월드컵이죠. 월드컵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첫 이게 굉장히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바로 선수가 해버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월드컵 첫 승 셋 중에 박지성이 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월드컵 첫 4강 누가 했죠? 박지성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3연속 골 처음으로 한 선수가 누구죠? 박지성입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첫 원정 16강 누가 했죠? 박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들 있죠. 처음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처음 이런 월드컵에서의 어떤 그 활약들 그리고 정말 저는 사실 2006년 그 월드컵에서 골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2010년에도 넣었고 뭐 좋아요. 멋진 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는 2002년 저기 포르투갈전에서 그 진짜 가슴으로 받아놔가지고 그 때린 건데 그 사실은 약간 행운 아니야?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너무 또 정말 그 아주 정말 기록 역사에 남는 그런 골입니다. 진짜 가슴 잡아놓고 때려가지고 했는데 그거 진짜 쉽지가 않죠.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모든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해버지의 월드컵에서의 어떤 임팩트 역시도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섯 번째 왜 해버지인가? 이러다 보니까 뭐 팀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우승 횟수 그다음에 월드컵에서의 어떤 활약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아시아 축구 연맹이나 피파와 같은 외부 단체 뭐 우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서 역시 항상 뭔가 조사를 할 때 거의 탑으로 올라오는 게 박지성이죠. 아주 최근만 볼까요? 이틀 전에 아시아 축구 연맹이 역대 월드컵 역사에서 정말 최고로 뛰어났던 아시아 선수 5명을 뽑았습니다. 그 아시아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뽑았습니다. 5명을 뽑아놨는데 여기에 이 셋 중에 손차박 중에 당연히 박지성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지성,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자베르, 호주의 팀 케일, 그다음에 일본의 혼다 게이스케, 그다음에 이란의 베이란 반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지성 선수 뽑았는데 여기 뽑은 걸 봤더니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AFC가 한 줄 딱 이렇게 쭉쭉 써놓는데 그 맨 위에 박지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인정받는 선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외부에서도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7번째입니다. 왜 박지성인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차박 중에 일단 박지성을 지금 픽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긴 오늘은 박지성 편이기 때문에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7번째 왜 박지성인가? 박지성은 위대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구는 물론 개인의 엄청난 능력으로도 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축구가 좀 어려워지고 전술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어떤 팀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팀워크에 집중하고 이런 선수가 있을 때 굉장히 팀이 세지잖아요. 박지성이 진짜 그야말로 팀 플레이어였죠.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2개의 심장, 그다음에 헌신성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오프 더 볼, 특히 오프 더 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볼이 없는 위치에서의 헌신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영리하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정말 수많은 박지성 선수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박지성이 얼마큼 위대한 선수인지를 알려면 경기장에 와서 직접 박지성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봐라. 볼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본다면 박지성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다. 바로 오프 더 볼에 대한 찬사였는데 이렇게 위대한 팀 플레이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맨유에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개개인들이 너무나 잘난 맛으로 혼자만 막 뛴다면 좋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박지성 선수처럼 팀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탁탁탁탁탁 붙어서 팀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팀 플레이어로서도 역시 박지성 선수는 비교 우위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박지성인가 8번째는요. 이거는 뭐 약간 사회적 메시지로서 스토리로서도 참 박지성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교 수원공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가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 좀 편견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달리고 그다음에 볼을 잘 차는 것 같긴 하는데 근데 너무 왜소해. 저런 선수는 좀 이게 좀 활용하기가 혹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약간 좀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그런 편견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으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다른 개성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노력으로 극복해냅니다. 네. 내가 키가 좀 왜소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른 큰 무기, 예를 들어서 엄청난 활동량, 엄청난 팀 플레이어로서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능력으로 그 편견들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맨유, 월드컵 이런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 사회 전체의 뭐 편견이라든지 혹은 한계라든지 이걸 극복했던 아이콘으로서도 박지성 선수는 평가받기에 충분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인데요, 지극히. 박지성 선수 하면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저는 2005년에 있었던 아인토벤 뛸 때 그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어요. 그 4강 두 번째 경기였나요? 3대1로 이겼던 경기. 저는 그 경기가 제가 직접 중계했던 경기들 중에 가장 잊지 못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의 경기였는데 그때 박지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AC 밀란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피를로, 그다음에 세브첸코, 그다음에 카카, 쉐더로프, 가투소, 그다음 말디니, 뭐 카프, 네스타, 스탐. 와 진짜 이래도 이런 선수가 뛰었던 이 AC 밀란을 상대로 해서 베네로브 헤살링크가 있었죠. 그리고 코쿠도 있었죠. 바한본멜, 보겔 기억나요?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와 함께 뛰면서 와 이영표도 있었죠. 수비 쪽에. 정말 미친 경기였죠. 미친 경기. 막 다 해집고 다니고 특히 그 골 넣었을 때 첫 번째 골 기억나시나요? 주고 2대1 들어갔는데 딱 이게 나오니까 뛰어들어가면서 왼발로 때려가지고 골 넣었던 거. 그 경기를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 마음을 굳혔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데려온다. 박지성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많은 경기를 중계했을 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참 박지성 기억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왜 박지성인가 제 개인적인 것까지 하면 9가지 이유를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지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는 손흥민 편, 그 다음에 차범근 편도 이어서 해드릴 텐데 그때마다 왜 그러면 또 차범근이냐, 왜 손흥민이냐 이런 거를 쭉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드릴 텐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편에는 박지성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박지성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많이 달아주십시오. 다음에 또 차범근 편을 할 때는 거기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손흥민 편을 할 때는 거기도 왜 손흥민인가, 왜 차범근인가도 많이 달아주시면 싹싹싹 모아서 언제요? 4월 12일 일요일 밤 감튼에 가서 본격 토론, 무한정 토론, 끝장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조만간 다음엔 손흥민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